진짜 전문가들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국내 증시 양 지수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의 벽을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와도 조금은 연동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0.1%가량의 내림세가 집계됩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2,600선이 이탈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그 낙폭은 다소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2,600선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꾸준하게 거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오늘도 상승합니다. 장중에 93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4월의 고점을 다시금 돌파하기 위해 열심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 대형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7%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욕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2,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기관이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4거래일째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단기적인 성향이 있는 기관계를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나홀로 담습니다.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50억 원가량의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는 순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은 차량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분기보다 20% 늘어난 27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만 총 매출 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모두 5개 분기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의 미국판 이슈에도 불구하고 3만 원대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HLB가 공매도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번에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당 0.05주를 배정한다고 하는데요.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공매도를 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주식을 더 매입을 해서 대여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이렇게 공매도를 대항하는 카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35,000원도 넘어서는 HLB 현재 구간에는 8%대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33,55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이스콜딩스와 IM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니켈 광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제이스콜홀딩스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IM 같은 경우에는 후속 주자로 5%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동원시스템즈와 동원산업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증시가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동원시스템즈와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7일이었죠.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최고 경영진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러한 수단을 펼치죠. 오늘 이 같은 소식에 5%가 넘는 강세가 동원시스템즈에 집계가 되고 있고요. 동원산업도 2%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 상승의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최대한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빅리그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시장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도 이제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시장은 한 주 동안 거의 비슷한 비슷해요, 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갈 때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이 오늘 뭐 물론 좀 약간 양전도 하고 장 초반 대비했을 땐 강해졌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굉장히 이 반도체 쪽이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지만 이제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대거 반등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좀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최근에 기조를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뭐 거의 100에서 200 종목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하락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테마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제우스 같은 기업들 뭐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소재단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 디스플레이 쪽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소재 종목군들이 일단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테마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빨랐죠. 아침에는 이제 사료곡물 쪽이랑 폐배터리 쪽이 같이 움직이다가 거기서 또 2차 전지로 한번 갔다가 지금은 이제 또 반도체 쪽, 그리고 카메라 모듈,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이런 수급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지수가 별로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지수는 상하단이 약간은 좀 제한된 상황에서 이런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빠른 순환매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큰 변동이 없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디커플링되는 움직임 나타나지만 종목의 강세 일부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요,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애플이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자체 프레임워크 AJAX를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내부에서는 이를 애플 GPT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바람이 점점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열풍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애플마저 가담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AI 관련 기업들, 특히나 생성형 AI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갈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창환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어떨까요? 뭐 심화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커지겠죠. 커질 수밖에 시장 없죠. 자체가. 네, 이제 애플까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거의 뭐 유명한 대기업들은 다 대거 이제 침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AI가 지금 다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제 직업들에 대한 위기들도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약간 좀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방대한 물량을 하는 그런 직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생성형 AI, 챗 GTP, 뭐 대표적으로 챗 GTP죠. 나와주게 되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플이 뛰어들었다라는 건 또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개발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LM이죠. 거대 언어 모델인데 요거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들이,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대거 이 AI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다 이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골목 상권에 뭐 삼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의 캐파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끼리도 사실상 협업이나 이제 뭐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슈몰이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이 지금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핫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로봇 쪽과 좀 연관성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헤이버클로버 관련된 부분에서 하반기에 또 오픈이 될 예정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아마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이 가장 우리에게 좀 많이 좀 접하게 될 네.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봇 쪽까지 같이 확대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꼽은 종목들은 AI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좀 꼽았지만, 사실상 이 AI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로봇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우리의 삶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뭐 키오스크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이게 다 출산율과 연관이 되어 있고 최저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또 2%대 이상 올랐죠. 그러면은 사실상 가게들에서는 로봇화를 더 빨리 할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결국 AI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섹터가 이쪽은 너무 큽니다. AI가 AI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뭐 5G, 6G,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보안, 이렇게까지도 다 사업의 영역이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연관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연평균 36.2%의 성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연관돼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도 많다. 이거는 뭐 미래 먹거리 상으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의 주가가 말을 해주는 네. 것처럼 상당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플이 지금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AI에 대한 관련 기대감이 투자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만큼 지금 뜨거운 시장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 어떤 게 있는지, 또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목도 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관련 종목도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솔트룩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네. 이제 이 과거부터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에서의 이런 특허를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렇게 인공지능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도 이런 특허에 대한 매출로 굉장히 좀 좋은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들 특허가 많다라는 건 자체 기술화가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챗 GTP가 처음 나왔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주가가 뭐 거의 10배가가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단기간으로 주가가 벌써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마 대장 역할을 해줄 확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기준으로 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염을 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구독 경제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플루닛이라는 회사와 이제 MOU를 맺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자회사죠.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판 챗 GTP 관련된 언어 루시아를 좀 발표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비서 등 같은 이런 신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오픈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이번에 MS에서도 B2B 관련된 AI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게 월 서비스가 30만 정도 되잖아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좀 파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본업만 보더라도 사실상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협업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모멘텀들까지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AI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장 적격을 해줬기 때문에 먼저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셀바스 AI입니다. 네. 최근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은 어려운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음성인식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휴먼 쪽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게 이제 AI 의료, 교육, 뭐 메타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도 지금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가속도는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AI 융합 을 한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름들이 좀 어렵죠. 셀비 노트, 뭐 셀비 메디보이스, AI 컴백 센터 솔루션, 뭐 셀비 체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서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그걸 활용해서 지금 뭐 이제 경찰서라든지 뭐 보건복지부 뭐 조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담 내용들을 좀 저장하는 부분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찰서에서는 뭐 벌써 30여 곳 이상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관점이라면 계속적인 공공기관에서의 좀 확대 기조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에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피 체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원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개인 건강,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커스터마이징화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점진적인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컴백 섹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명한 기업들을 기반으로 계속적인 점유율 확대와 앞으로 좀 계속적인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후발로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동반의 급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땐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조금 일단 한번 1차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유증 물량들도 있고요. 이제 이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올 때 개파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갭 부분을 메울 때 또 매물대에서 많은 물량들이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좀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한번 정리하고 다시 재진입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가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셀바스 AI 살펴봤습니다. 의료 AI 시장이 2030년에 230조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하드웨어 쪽에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빠르게 수혜를 받는 건 하드웨어인데 아마 주가의 뭐 10배거를 노린다면 단연 소프트웨어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을 두 종목 소개를 드리고요. 뭐 이 AI 관련된 뭐 하드웨어는 너무나도 많죠. 오늘도 다시 뭐 웬만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신규 이제 BBT, FCBGA 관련된 부분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개발을 했고요. 아무래도 21년부터 이런 이제 생산을 하고 초도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FCBGA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 큰 박스권 안에서 크게 뭐 이탈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 또 박스권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매매 차익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후공정 쪽에서 가장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FP12라든지 뭐 특히나 이제 서브트랙 관련된 부분에서의 3종 세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들은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가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서도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패키징 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게 좀 뒷단에서의 이슈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후공조 쪽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조금 가격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해당 종목이 지금 이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조정 라인 부분에서의 좀 가격의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7,20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계속적인 고가에서의 조금 돌파 부분에서 좀 눌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9,000원대 중반까지만 가더라도 상승폭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9,000원대 중반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 사실상 전고점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로는 9,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로는 한 11,000원대까지 바라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산화 부분을 두 번째로 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시장의 주목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관련 기업 바이옵트로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650원 되게 작은 기업입니다. 이 부분 염두하셔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중에 드리는 말씀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이 종목들이 더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에 상승을 멈출지 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이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이윤주 캐스터가 첫 번째 종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 니켈과 관련된 이슈로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제이스코 홀딩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이스코 홀딩스와 함께 필리핀에서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니켈 광산의 운영권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광산은 총 3개 규모라고 하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7,000헥타르가 넘는 큰 광산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조건은 매출의 세후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이 본격화되는데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오늘도 여러 가지 기대 매수세가 장중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와 관련해서 원자재들 각국에서 여러 가지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K배터리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과제로 이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 조금 긍정적으로 풀이해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다른 방면들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일단은 스톱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니켈 광산과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에 올라선 종목인데요. 과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공리가 스탑입니까? 일단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오늘 상한가 간 이슈만 보면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종목이 사실상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예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굉장하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기 때문에 사실 이 2차 전지라는 이슈만으로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 간 이슈 이걸 가지고서 왜 스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갈게요. 이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오늘 이 니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추가적인 사업 확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만약에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더 가지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일단 니켈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저가의 새로운 신규 원자재를 찾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무엇이냐? 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게 오늘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래 4월 달에 한번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서 추가적인 확보로서 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4월 달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눌려주면서 오늘장에 또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슈의 재탕이라고 하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서 물량을 넘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고 하면은 이 창구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물량을 넘기기 위한 뉴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추가 상승을 위한 뉴스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창구를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미래 에셋 창구를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분명하게 과거 주가가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주가가 2,500원 정도 구간대에 있을 때 집중적인 거래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한다? 이 최고점을 찍던 이 당시에 미래에셋 창구에서는 대량의 매도 포지션을 취해버리면서 그 이후에 뭐 한다? 거래 없는 하락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털어내고요. 그러면서 오늘 똑같은 뉴스가 나오는 동시에 뭐 합니까? 상한가를 가는데 여기서 또 뭐 한다? 미래에셋 창구에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래에셋 창구가 이 물량을 이제 넘기기 위한 똑같은 뉴스를 재탕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일 이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 사실상은 이 종목만 가지고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도둑질만 하잖아요. 근데 이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이 기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제이스코 홀딩스가 과거의 제일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일제강이라는 종목으로서 상호가 변경이 된 건데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혼자 다이렉트로 날아갔다가 이제 다시 조정을 주는 이 구간대가 있습니다. 2018년도인데 이 당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느냐. 울릉도 근처에 뭡니까 돈스코이호의 선체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선체 안에 금괴라든지 금화라든지 150조 원에 달하는 추정 가치의 보물이 이제 같이 잠겨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선체 인양 작업을 누가 한다. 이 제일제강이 함으로써 그 모든 금괴의 소유권이 제일제강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150조 증가. 이런 이슈와 함께 제이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됐다? 혼자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죽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탕 해먹고 튀었다. 이런 좀 나쁜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었던 기업인 만큼 이번에 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흥행하는 이 시점에서 니켈이라는 모멘텀을 얼마나 이것을 끌고 갈지 이거는 사실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서 안 간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리스크는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에 있던 고점 어차피 과거 이슈로서 간 자리가 5,000원이겠죠. 그럼 동일한 모멘텀으로 똑같은 자리를 뚫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금 회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사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면서 이번 이슈를 좀 판단해 주셨고요. 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탑 외쳐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호황기를 알렸는데 전기차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도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폐배터리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오늘 장중에 국내 기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장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장중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오는 2040년까지 재활용 시장이 2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폐차가 되는 전기차는 약 4천만 대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판도가 확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해당 기간이 오더라도 아직은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많은 만큼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살피며 스탑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기업 폐배터리 관련 기업입니다. 세비캠인데요.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세비캠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세비캠도 좀 애매해요. 다 애매한데 네. 일단은 스탑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코너 특성상 이게 뭐 단기적으로 고냐, 뭐 장기적으로 고냐 이런 거에 대한 확정 주처가 필요한데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곱니다. 정말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스탑이라고 외칠 수 있는 네.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거 7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40%에서 50%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라. 뭐 40~5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데 이미 올라간 종목을 굳이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일단 차트를 먼저 보셔야 돼요.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뭐예요? 자, 지금 오늘장의 윗꼬리를 다는 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추세대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리가 나오느냐? 자, 전에 있던 고점대를 때려 맞고요. 고점대를 때려 맞고요. 고점대를 때려 맞는 정확한 하반 추세를 뚫지 못하는 그런 이 추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따라갔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 특히나 네.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있죠. 갭을 띄우게 되면은 이 갭을 메꾸기 위한 하락은 분명히 나오게 된다. 그 갭을 메꾸는 하락이 우리가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캠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이런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에 봤을 땐 차트를 뜯어본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락이라기보다 좀 조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조정이 굉장히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거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라고 외치는 이유. 일단은 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라는 이슈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폐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명이 6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차 만드는 데 바빴고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 부분, 여기에 대한 판매량 증가와 실적 증가밖에 나오지 않았지 사실상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세상에서 많이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폐배터리라는 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폐배터리라는 게 수명을 6년에서 이제 10년으로 계산해 봤을 때 2030년 정도부터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기차 판매량도 부진했지만 최근 2020년 들어서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수십 배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이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만 봐서도 이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적어도 260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약 30조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배 이상의 시장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2050년도까지 봤을 때는 600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 규모는 2차 전지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오는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시장을 누가 선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테슬라.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슈퍼차저, 이제 충전소를 뭐로 바꾸겠다. 태양열, 솔라루프로 바꾸면서 이 충전소에 대한 걸 태양광 패널 쫙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전소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엇을 하겠다고요? 이 태양광 패널, 그 솔라 루프를 통한 움직이면서 에너지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2차 전지도 결국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폐태양광 패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또 신규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폐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재활용하는 사업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2차 전지주의 대장을 테슬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모멘텀과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그다음에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이런 재활용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는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배터리는 2030년, 50년, 10년, 20년을 봤을 때 10배, 20배 이상의 시장이 규모가 증가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이게 아니라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탑, 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해서 고를 외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비캠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스탑 외쳐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은 종목인데요. 하이트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름 맥주 시즌을 맞아서 수익성이 현재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업계 안에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켈리라는 신제품과 관련해서 마케팅 비용 그리고 거기에 이 원부자재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2분기의 영업이익 현재 177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는 무려 70% 가까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점, 바닥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의 외형 성장과 성과에 주목해서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일단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 스톱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기업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이 종목은 유일하게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그냥 일단 차트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거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대가 얼마? 약 2만 원대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저점이라 보시면 돼요. 2018년도에 이제 특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2018년도, 19년도에는 증시 자체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그럼 2만 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손절가를 짧게 잡았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의 최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근데 이 종목은 이 차트만 봤을 때 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앞서 얘기한 게 이 실적치 성수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상의 이 하이트 진로는 지금 성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런 이게 여름이 되니까 성수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애주가들에게 사실상 매일이 성수기지 네. 굳이 여름이다 해서 성수기다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실적을 먼저 보면 이해가 되시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하이트 진로라는 경우 분기 실적을 볼게요. 분명히 특별하게 보면요. 여름 같은 경우 6월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1분기, 4분기보다 예상 실적도 보면 아시겠지만 1분기, 4분기보다는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건 나와줘요. 그 부분은 사실상의 여름이니까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사실 부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이런 지금 성수기에 따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가 나오느냐. 이 경쟁 치열에 대한 이 홍보비 이런 것들이 사실 부가적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인 단기 수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고 또 추가적으로 이 실질적인 이 뭡니까? 알코올에 대한 성수기는 언제냐? 지금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 21년도 이런 식으로 더 나아요. 그냥 분기로 봐도 아시겠지만 작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람들이 여름이어서 성수기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정말 살기 힘들 때 뭐한다? 술의 소비량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셔도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서 더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뭘 하게 돼요? 술을 좀 더 마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 때 더 찾는 게 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성수기에 대한 부분 여름철 성수기니까 지금 하이트 진로를 매수해야지 이거는 아닙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이거는 기대해 보셔도 좋고 다만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은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주가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일본 가면요 참이슬 팔아요 뭐 팔아요 이렇게 소주 이름과 함께 한글로 적혀있어요 술집에. 그것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주가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 좀 기대해봐야 되지 국내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의 가능성이 크고 해외 시장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럼 세 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수익률에 따라서 하수부터 그리고 신까지 호칭이 정해집니다. 강태웅 전문가님, 오늘의 레벨업 종목 너무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레벨업 종목은 푸드나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에 오늘 앞에 이슈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슈를 다루긴 했는데 여기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되느냐? 다 너무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봐야 뭐 30%, 50% 수익을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30%, 50%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져야 될 리스크가 너무나 큰 만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찾아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는 푸드나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체육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이제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뭐가 나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식품, 친환경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체육에 대한 시장 규모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뭐가 또 이슈가 되고 있냐? 미국 농부부에서 뭐합니까? 배양육에 대한 판매를 승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체육 역시도 앞으로 뭐가 된다? 상용화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발현되기 시작하고요. 거기와 함께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요. 방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폐배터리 같은 경우 26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체육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몇 조까지 예상이 되느냐? 550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앞서 얘기했던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만큼의 시장 규모 속에서의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실적도 어때요? 과거에 이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사상 최고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다라고 하면은 작년이 1,852억으로 최대 실적이었는데 대체육 판매량 증가 550조에 달하는 이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까지 챙긴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뭐가 될 수 있어요? 주가가 2배, 3배, 4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대체육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엔 또 뭐합니까? AI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또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죠.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는 거는요. 얼마든지 이슈를 엮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육이라는 모멘텀이 되었던지 AI 메타버스가 되었던지 이 충분히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가 될 수 있는 이슈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가가 왜 올라가야 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하는 분들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매매 기법인데 차트에서 뭐다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요, 자 푸드나무라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 12월과 오늘 1월 보면은 권리락이라는 게 나오죠. 자 권리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권리락이 왜 나온다? 무상증자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권리락과 함께 무상증자가 들어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무증 물량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차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무증이 아니라 바닥에서 무증이 터진 종목들, 이런 종목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뭐한다?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까지 이 바닥까지 충분히 열어두시고 매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걸 뚫어내면 25,000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 손절 가격 한 7,000원 잡고 대응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푸드나무였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밴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태훈 전문가님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2대1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